안녕하세요. 저는 원티드랩이라는 회사에서 플랫폼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세션 제목이 이제 디자인 시스템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이에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의미로 많이 쓰여져 왔는데 저희가 이제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선정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의뢰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UI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제품의 실제 구현을 할 때 미묘하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커스텀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시적으로 이제 헥스 값을 그냥 그대로 박아 넣는다든지 뭐 1픽셀 차이로 조금씩 다른 것들이 계속 생성된다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럴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저희의 사례를 통해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사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패널 토크라는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처음에 디자인 관점에서 발표를 한 1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시는 승호님이 개발자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한 후에 저희 4명이서 Q&A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A 세션 같은 경우에는 형진님과 성광님의 주도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디자인 편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티드랩에는 현재 기준으로 12명의 UX 부문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고 28명의 클라이언트 개발자, 예를 들면 이제 웹이라든지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담당하고 있는 제품도 달라지고 기획도 다르고 맥락이나 아니면 작업자 개개인의 스타일, 관점 같은 것도 다 다른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똑같은 버튼이나 아니면 공통화된 작업 영역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디자인 작업 속도와 퀄리티를 혁신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과 암이니까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확인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디자인 작업 속도와 퀄리티를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로 하나 제품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AI 면접 코칭이라는 것을 이제 작년에 저희 원티드랩에서는 출시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요. 영상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채용 공고 링크 기반으로 AI가 예상 면접 질문을 제안해주고 구직자가 답변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제안도 같이 해주는 제품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AI 면접 코칭이라는 제품은 저희 뭐 전사 목표와 너무 연관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AI 전문가 분이 그냥 슬랙으로 되게 가볍게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제안 주셔서 이제 디벨롭된 프로젝트였는데요. 굉장히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제안된 프로젝트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팀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던 프로토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미 만들고 있었던 시스템이 있으니까 조금 더 퀄리티 높게 잘 포장해서 실제 제품으로 내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 공유된 지 1시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제가 시스템 기반으로 아주 간단한 초안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앞으로 발표해 주실 승호님께서 이제 프론트 개발이랑 데브 서버의 배포까지 빠르게 진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상세 기획이나 디자인 같은 이제 디테일들을 채워가면서 출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피드백을 유기적으로 받는다든지 QA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디테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출시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이 면접 코칭이라는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디자인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때 당시만 해도 타이포그래피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디테일한 고민들 없이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작업물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저희 시스템의 일부를 저희가 정제해서 이제 원티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피그마 커뮤니티에 공개한 적도 있는데요. 혹시 좀 더 디테일하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끝일지 저희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되게 다양한 추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이것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과 끝없이 맞추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화면처럼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추가적인 이슈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과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 간의 이해 차이가 발생한다든지 최신 버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러닝 커브가 가팔라진다든지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많아지고 다양해진 케이스를 저희는 어디까지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이미 제품화되고 있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들이 만들고 계신 시안들을 기반으로 저희의 시스템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안하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에게 실제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사례들을 다 모아서 한 판에 정리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컴포넌트에 대한 구체화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복잡해진 구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컬러나 타이포 정도만 있던 시스템을 넘어서 점점 더 고차원적인 컴포넌트들이 필요하게 됐을 때 만든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피그잼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상시적으로 PD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모집하고 거의 매일 동안 디자인 플랫폼 팀 스크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오피스 아워라는 별도의 세션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보면은 프로젝트 진행 현황이랑 되게 낙서랑 컨디션 같은 잡담 같은 것도 같이 혼재돼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개발 싱크를 하는 방법도 고민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컴포넌트 배경 색깔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인지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피그마가 계속 발전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브 모드 관련된 기능들을 끝없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코드 커넥트라는 기능을 내부에서 개발자분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무진끼리 맞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전사적인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는 경험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회사는 전체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는데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거는 중요하지만 급박하진 않은 프로젝트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상시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고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진행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활동들이죠. 예시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는 내부나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전사 발표를 수시로 진행하거나 구성원 온보딩을 통해 이제 시스템에 대한 존재 그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했고요. 뭐 이제 SNS, 브런치, 커뮤니티, 인프콘 같이 외부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디벨롭 됐을 때 실제 프로젝트에 선제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피그마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해서 비율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추가 리소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게 되기도 했습니다. 해결이 됐나라고 하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런 끊임없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지키고 이것 통해서 우리가 나은 방식으로 협업하려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네, 저희 디자인 쪽의 발표는 이 정도고요. 이제 승호님이 이제 그 개발자 관점에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티드랩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차승호입니다. 네, 앞서 상효님께서 디자인 쪽 관점에서 발표를 먼저 해주셨는데 저는 개발자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태초의 시스템에서 발전시키기라는 소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최초의 원티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초의 디자인 시스템은 규모가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에서 공통 컴포넌트로 분리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버튼, 타이포그래피, 배지, 아바타 등등 꽤 많은 컴포넌트들을 정리하여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디자인 시스템 TF가 결국 해산되어서 더 진행하지 못한 채 스탑되었습니다. TF 인원이 해산되었지만 디자인 시스템 패키지화는 해두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패키지화를 진행했고 여기까지가 최초의 원티드 디자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얻은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지만 바로 UI 개발 시간 단축이라는 이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 기준으로 제작을 했어도 자주 사용되는 컴포넌트 재사용성과 일관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정해진 디자인을 사용하다 보니 디자이너 간의 협업 효율이 상승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의 개발자는 피그마 인스펙터에서 이렇게 나오던 CSS 프로퍼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간결한 이름으로 한 줄로 압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다들 알고 계시는 디자인 시스템의 이점이긴 하나 사용하다 보니 저희 시스템의 어두운 부분, 단점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환경별 대응이 어렵다라는 점과 개발자 경험이 낮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희 디자인 시스템 패키지를 원티드 채용 서비스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서비스에서는 사용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컨벤션이나 반응형, CSS인 JS와의 호환성, 그리고 개발자 경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타 서비스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처음 제작할 때 단일 프로젝트의 공통 컴포넌트 분리하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패키지화를 했다고 해도 타 서비스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것이었죠.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남겨둔 상황에서 디자인 시스템 TF가 재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TF 구성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어떻게 밝게 변화시켜 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낮은 개발자 경험부터 밝혀보려 하는데요. 다른 리액트 디자인 시스템의 레퍼런스들을 찾으면서 타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먼저 탐색을 시작합니다. MUI나 차크라 UI 등등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찾다가 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기본이 되는 박스라는 베이스 컴포넌트와 스타일 익스텐션이라는 의미의 SX 프롭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타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해 보셨다면 이런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박스라는 이름으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요소를 제공하고 SX라는 프롭으로 편리하게 조건부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저희는 이 개념을 원티드 디자인 시스템에 적용시켜 개발자 경험을 향상시키기로 합니다. CSS인 JS를 내부적으로 랩핑하듯이 사용을 해서 CSS인 JS를 따로 셋업해두지 않더라도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면 CSS인 JS의 개발 생산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이 박스라는 컴포넌트는 모든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의 기반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대응 관련한 부분도 개선된 점이 있는데요. 원래는 매치 미디어를 이용해서 모바일인지 데스크탑인지 체크를 해서 베리언트를 가변적으로 설정을 하여서 모바일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 순간적으로 페이지가 로드된 후 레이아웃 시프트가 발생할 수 있고 SSR 환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리스폰시브 프롭스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 코드를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타이틀 3라는 베리언트를 사용을 하지만
라지라는 정의된 브레이크 포인트 값보다 디바이스 크기가 클 경우에 베리언트를 타이틀 1으로 덮어 씌우는 코드입니다. 내부적으로 요거는 CSS의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도록 제작을 했기 때문에 SSR과 레이아웃 시프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기존보다 훨씬 명확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을 여러 가지 개선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디자인 시스템을 제대로 개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있었는데요. 개선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신규 컴포넌트 제작을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었죠. 이에 저희는 헤드리스 UI를 사용을 하기로 합니다. 헤드리스 UI는 스타일이 없는 구성 요소이지만 컴포넌트의 기능들이 모두 구현되어 있고 접근성 처리까지 모두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저희 시스템 구축 시간이 빨라지고 초기에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접근성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헤드리스 UI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설치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라딕스의 헤드리스 UI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라딕스 UI를 사용을 하면 포워드 래프랑 유즈 래프를 합쳐주는 컴포즈 래프, 또 이벤트 핸들러를 합쳐주는 컴포즈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하위 컴포넌트로 프롭스를 주입해주는 슬롯 컴포넌트 등 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편의성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초기 디자인 시스템에서 변경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모션을 활용하여 자체 엔진을 구현해서 개발자 경험을 향상시켰고, 두 번째로는 리스폰시브 프롭스를 구현을 해서 반응형에 손쉽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 라딕스 헤드리스 UI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 시스템 개발 소요 시간도 감소되었고 접근성 처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7개의 패키지를 배포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원티드의 많은 서비스에 점차 적용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피그마의 코드 커넥트나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작한 공통 컴포넌트에서 원티드가 겪었던 불편한 점들을 하나씩 개선을 해나가면서 원티드만의 디자인 시스템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직접 겪고 해결해 나가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덕분에 다양한 프로젝트와 손쉽게 통합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 중인 프론트 챕터 구성원에게 설문을 한 결과 팀 내 만족도는 지금 100%로 나타났고,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 도입으로 좋아진 점을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 낮았던 개발자 경험이 공동 1위까지 올라와 이전에 있던 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발표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발 쪽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에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만약에 시스템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있다면 요거는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급하게 다른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작게 만들어보고 불편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나간다면 본인들만의 디자인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 쪽 결론을 아까 발표해 주셨던 상현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저희 디자인 쪽에서의 결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엄청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 놨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프로덕트는 변화하고 새로운 유저 경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느낀 점은 효율성과 퀄리티의 정반합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디자인 시스템이 의뢰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나 설득을 하기가 쉬워지는데, 저희 디자이너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퀄리티 혹은 이제 개발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퀄리티 등등을 같이 고려해 나가면서 이걸 발전시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오긴 했지만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직마다 우리의 사례를 참고해서 다양한 그 방식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조니 아이브가 했던 명언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느 직업이든 돈을 버는 일은 끊임없이 조율하고 협의하고 부딪히는 노동의 대가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저희도 되게 커뮤니케이션에 쏟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다양한 제품 맥락과 회사 맥락을 고려해서 원티즈 사례도 같이 참고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과 답변 시간이 이어질 건데요. 이제 모더레이터이신 지용님과 저희 나머지 패널 분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상윤님께 소개를 받은 디자인 스펙트럼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패널 토크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패널 토크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임콘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여러분들께 많은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원티드 분들과 함께 저희가 따로 만나고 논의하면서 어떤 질문들이 여러분들께 가장 범용성 있게 좋은 지식과 경험을 전달드릴 수 있을까 얘기하다가 5가지 정도 질문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Q&A 같은 경우는 형진님과 성광님께서 주로 답변을 해주실 거라서 두 분 소개를 간단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진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기령진입니다. 저는 원티드랩에서 UX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랑 개발자의 중간 다리 역할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디자인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디자인 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티드에서 웹 프론트엔드 쪽 테크 리드를 맡고 있는 김성광입니다. 네, 원티드에서 처음에 디자인 시스템을 제작하는데 참여했고요. 지금은 원티드 소셜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합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질문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몇 가지 추려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에 저희는 많은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실제로 디자인 시스템을 받아서 쓰다 보면 그 현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걸 커스텀해야 되거나 이제 비틀어서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만드는 플랫폼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약간 제작 원칙이 어긋나는 상황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질문 드리고 다음에 성광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인데 사실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원티드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처음에는 원티드에서 구축 초기일 때 뭔가 예외 상황이나 변수 같은 걸 그렇게 많이 만들고 싶진 않아서 가능하면 이제 있는 그대로 써달라고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 피그마에 보면은 이제 컴포넌트 기능을 숨겨두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능하면은 안 쓰도록 했는데도 이제 프로젝트의 특수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디자인이 조금 변화하는 시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커스텀을 일단은 뭐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사실 개발 쪽에서는 이게 커스텀에 대한 고려가 전혀 돼 있지는 않아서 이제 조금만 커스텀 됐는데도 아예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쓰지 못한다라는 상황이 있었고 이게 한 몇 달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자인 시스템을 쓰냐 마냐의 문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도 예상해뒀던 길은 이건데 사실은 프로젝트를 어쨌든 실현을 시키려면은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커스텀이 생겨나는 순간들은 뭔가 필연적이다, 운명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커스텀을 열어둡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각 컴포넌트마다 미리 정의를 해놔서 이제 다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시스템 단에서 업데이트를 하든가 아니면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커스텀은 일단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작업자들마다의 좀 공통적인 패턴이 보였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시스템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건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성광님께서 답변을 주실 예정이에요. 네, 저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이슈는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관성이냐 아니면 유연성이냐 요 차이를 이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분별한 커스터마이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열어둬야 되는 게 디자인 시스템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무분별한 또 커스터마이징을 막기 위해서 피드백 루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슬랙 채널이라든가 뭐 GitHub 디스커션이나 이슈 같은 채널을 통해서 그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계속 수집을 하고 그 피드백에서 패턴이 어떤 게 보이면은 디자인 시스템에 녹인다든가 하는 그런 피드백 루프를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상황적으로는 필연적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그 피드백적인 루프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여긴 꼬리 질문들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분께서는 사수 없이 스타트업에서 혼자 일하는 1인 디자이너입니다 라는 전제를 주셨어요. 소규모 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당연스럽게 어떤 수많은 수명 업무들에 저희가 갇히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홍진님? 네, 이것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상현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사실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저는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시스템은 이제 만드는 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괜히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이걸 못 쓰는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때를 기다리고 일단 내가 지금 필요한 일에 전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형진님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 당장 시스템을 하기가 되게 어렵네라고 해서 바로 안 한다는 결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도 조금씩 시도하는 것을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발 리소스를 받기 어렵거나 아니면 디자인 리소스를 받기 어려울 때 조금씩이라도 혼자서 해볼 수 있는 효율화를 시작해보고 이제 피그마 컴포넌트나 라이브러리화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효율성이 담보됐을 때 다음 설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고도화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해서 필요하다면 이제 피그마도 유료 플랜 결제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하기 어렵잖아요. 적어도 일은 혼자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박수나 인정은 필요한데 어떻게 의사결정권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해서 이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전 여기에서는 그 지금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미 쓰고 계신 툴이나 아니면은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도입하고 싶은 플랜 아니면 기술 같은 것들이 어떤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의사결정권자분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재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많이 깎으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피그마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저희는 스케치랑 제플린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비용이 있었고 피그마는 그거에 대비해서 얼마인데 그거 대비 우리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효용을 느낄 수 있는지를 비교해가면서 문서화로 정리해서 그 설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재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그 처음 시도하는 분들에게 누구나 어려운 상황일 텐데 부디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시간의 밸런스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러닝 커브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태우기 마련인데 사실 야근을 하면서 하는 걸 모두가 좋아하진 않잖아요. 모두가 오히려 싫어하겠죠. 그래서 별도로 시간을 태워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근무 시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광님이랑 형진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번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소화된 디자인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소화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컬러 팔레트를 한번 먼저 만든다든가
뭐 아이콘을 통일한다든가 뭐 타이포 그래픽을 뭔가 만든다든가 요 정도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간소화된 시스템 만들어 보시고, 근데 만들 때 조금 중요한 게 예를 컬러 토큰이라고 얘기하면은 컬러 토큰의 값이 바뀌면 다른 것도 함께 바뀌는 그런 구조만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먼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뭐 단일 진실 공급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일 진실 공급원 상태의 그 시스템을 한번 간소화된 형태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도 성광님이랑 비슷한 의견이고, 그리고 아까 전전 질문에 상윤님께서 약간 제 반대 의견을 주신 거의 연장선이기도 해요. 약간 디자인 시스템을 크게 보면 좀 막막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작게 보면 사실 그렇게 실현 불가능한 영역들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주로 썼던 헥스 값들을 이제 하나의 스타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몇 번 좀 중복해서 썼던 디자인 요소를 컴포넌트 한다던가, 그런 면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내일을 조금 더 나중에 빨리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원티드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거대하고 멋진 결과물들은 뒤돌아보면은 작은 노력들의 결합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 시도해보는 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사내 프론트엔드 팀 리더분께서 질문을 주셨고, 그 안에서 다양한 CMS 시스템 관리를 하신대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작업자 스타일에 따라서 UI가 계속 바뀌고, 또 사용자들은 이 다양한 툴들에 대한 학습을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부트스트랩 사용, 디자인 가이드 생성, 디자인 시스템 개발,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나열된 케이스로 잠깐 장단점을 잠깐 살펴보면은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뭔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단점으로는 뭔가 회사의 아이덴티티나 이런 브랜딩 아이덴티티를 녹이기 힘들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의 장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또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거. 근데 단점으로는 실제로 개발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이드를 계속 확인하고 개발하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 소요가 더 될 것 같고, 또 일관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개발 가이드만 가지고 개발자들이 그런 구현을 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디자인 시스템의 장점은 아까 뭐 일관된 UX, UI 제공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개발, 재사용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랑 유지 보수, 뭐 하나가 바뀌면 전체가 쉽게 다 바뀌는 그런 유지 보수가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디자인 시스템이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높을 수 있다는 거,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또 학습 곡선이 좀 일어나야 된다는 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뭐 1, 2년 지속하고 끝낼 거 아니고 우리가 계속 꾸준히 제품이 발전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시고, 만약에 회사의 사정이 조금 인력이나 리소스가 부족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 간소화된 디자인 시스템으로 먼저 구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빨리 흘러가서 조금 컴팩트하게 한번 답변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디자인 부문의 의견은 어떤지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UI가 계속 변경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학습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막 딱 들이맞는 방법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어떤 고민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봐서 좀 의견을 좁혀보면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이게 이제 앞서서 답변 주신 것들과 또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이 현재 없는 조직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떤 시기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라서 성광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완벽한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회사마다 사정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시기는 MVP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그때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만들게 되면은 뭐 불필요한 컴포넌트나 이런 거를 막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MVP 단계에 만들게 되면은 디자인 부채나 그런 코드 리팩토링 단계가 굉장히 적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 팀마다 조금 다른 상황들은 있겠지만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5번째는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도 1번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설득과 전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처음에 이미 관성을 가지고 있던 디자이너 팀들이 있을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이어서 승우님께서 답변을 주실 예정인데 일단 제 답변이 좀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고민하시네요. 그렇게 어려웠나요? 잠시 뇌정지가 네네. 10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사실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스테이지에서 빛이 엄청 세서 사실 여러분들 얼굴이 아예 안 보입니다. 표정이 아예 안 보이고 그냥 피사체만 이렇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눈길만 들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구성원분들이 디자인 시스템이 실제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원티드에서는 이제 그 디자인 시스템 그 주에 2번씩 이제 구성원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자기의 그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약간 이 부분들을 쓰면은 확실히 이제 그 이런저런 상황도 고려가 돼 있으니까 작업 속도 좀 빨라질 거고, 그리고 개발에서도 미리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남은 시간들을 좀 전반적인 플로우 개선이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좀 많이 전해요. 살짝 볼까요? 예, 제가 좀 안 그래도 갖고 온 게 있어서. 사실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잘 전달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남은 시간에 그리고 좀 디자인 시스템이 뭔가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옆에서 가서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썼을 때 뭔가 좀 막막한 거 있으면은 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겠다면서 좀 익숙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점점 갈수록 이게 실제로 나한테 좀 더 편리하고 내 작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시면서 그렇게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사용률이 점점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부분에서 설득을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 다음에는 좀 사람들과의 그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디테일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게 좀 중요하다였고요. 이거는 그거였어요. 이제 타이포 시스템에 대해서 좀 행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었는데, 사실은 그냥 봤을 때는 행간만 늘리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 시스템이 좀 올바르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래프 같은 걸로 준비해서 이게 그 행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계에서 이제 위에는 퍼센트로 나타낸 거랑 아래는 그냥 정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살짝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회색이 부분이 중간에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아까 제목 부분이 되게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이 행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이 되게 떨어져 있었네요라고 이제 알려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보는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간들을 조금씩 늘려본 거, 많이 늘려본 거 하면서 뭔가 궁금증이 있을 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의 방향성은 이 정도로 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큰 이견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냥 우리가 이런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디테일까지 챙기고 저희의 퀄리티도 올라가는 그런 부가적인 부분까지 챙겼고요. 네.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보고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우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네, 개발 쪽에서도 어떻게 전파를 하고 공유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우선 저희는 문서를 보통 스토리북을 통해서 문서화를 할 텐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개발자는 직접 코드를 짜면서 익히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직접 변경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느낌으로 문서를 새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GitHub의 토론 기능이나 이슈 기능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을 개선을 하고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의견들을 수용을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현님.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보람이 느껴졌던 점들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저희 내부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한 후기 그리고 의견들을 주시게 됐는데요. 개발자분들, 디자이너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마케터분도 의견을 남겨주시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런 소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꾸준한 관심과 투자 그걸로 통해서 이제 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브랜딩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모두가 느끼게 됐다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진짜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처음에 디자이너분 상현님의 발표, 그다음 개발자인 승우님의 발표, 그다음 패널 토크를 통해서 최대한 이번 세션에서 디자인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들을 조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다양한 메이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